안녕하세요, 노을이 형님 새늘입니다. 노을이와 제가 팝업을 열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을이에 대하여 알게 되고 궁금한 것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에서는 몇몇 분들이 오셔서 추측과 비난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 댓글들 때문에 기존 구독자분들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싶기도 하고 노을이와 저를 새로 알게 되신 분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Q&A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형님이란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단체이고 사업을 목적으로 노을이를 입양해서 2달 만에 이런 쇼를 벌이고 있다. 왜냐하면 비전문가 개인이 했다기엔 너무 급속도로 인기를 얻었고 영상의 퀄리티나 편집, 나레이션도 전문적이며 무엇보다 단시간에 더현대에서 팝업을 여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이 한 거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 성장 속도와 추진력이면 의심할 만도 해요. 노을이는 작년 7월 7일에 입양을 했고요. 영상 시작은 이번 연도 1월 31일 구독자 40만 명 유튜버 출신 형님과 못생겼지만 매력적인 노을이의 콜라보로 인스타 첫 영상에서부터 완전 떡상,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우며 성장하니 자연스레 수많은 비즈니스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중 팝업 스토어와 굿즈 제작도 상당히 많았고요. 만약에 수입적인 것을 목표로 간다면 바로 광고를 받기 시작하고 편하게 갈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제가 바라는 것들을 위해 저는 노을이의 인지도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 나와요. 저는 직접 더현대에 PPT를 만들어서 문의를 했어요. 노을이는 이런 스토리를 가진 강아지고 한국에서 무시받고 버려지는 유기견 출신이다. 난 노을이를 엄청 유명하게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거다. 현재 역대급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니 답변 달라 어필을 했더니 연락이 바로 왔습니다. 이게 2월 중순인데 저에게 팝업 시작 날짜로 4월 아니면 7월, 8월 이렇게 옵션으로 주셨어요. 4월은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노을이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기도 하고 빨리 하면 좋겠다, 너무 재밌겠다 해서 4월에 하게 되었고요. 굿즈를 만들어줄 업체 2곳과 인테리어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다 함께 약 2달 동안 미친듯이 준비해서 한 겁니다. 이게 전부터 준비한다고 될 수 없는 게 더현대가 그냥 예약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한다고 이 정도 팔로워를 이 시간 안에 만들면 그게 더 미친 거 아닐까요? 저기요 더현대님, 제가 1월 31일에 강아지 파리를 시작할 건데 성공시킬 자신 있으니 4월에 자리 좀 내주십시오.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너무 역대급으로 기록을 갈아치우며 성장해서 예전부터 단체가 준비해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의문의 사나이 형님은 누구일까요? 제 이름은 새늘이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꿈이 사육사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로봇이나 공주 인형을 좋아할 때 저는 동물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개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은 개와 함께하고 또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던 그런 슬픈 일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 여기저기를 살다가 6년 전에 군대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이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갇히게 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진짜 다양하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상, 유튜브인데요. 온라인 영상, 랜덤 채팅에서 외국인들과 대화하며 노래를 불러주는 컨텐츠를 주로 했어요. 코로나 시즌이라 비대면이 유행했고 해외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과 유창한 영어로 소통하는 모습, 번역가로 일했던 경험으로 한국 노래를 영어로 번역해서 불러주는 특별한 노래, 꽤 훈훈했던 새늘이 기타에 노래까지 불러주니 순식간에 많은 인기를 얻으며 40만 명 구독자에다가 모든 메이저 방송사에서 방송 출연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그 시점에 저는 엄청난 진로 고민과 함께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1. 너무 한순간에 얻은 인기라 부담감이 심했어요. 2.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음악을 일로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3. 전 제가 다른 잘하는 게 많다고 생각했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약 1년 동안 여행만 다녔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익명으로 혹은 제가 주인공이 아닌 이런저런 유튜브를 부담 없이 시작했어요. 주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만 다뤘죠. 그래야 영상할 때도 행복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 7월 7일부터 저랑 살고 있던 노을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같이 영상하던 친구에게 드론샷과 촬영 도움을 받으며 퀄리티도 엄청 좋게 만들었죠. 이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 퀄리티를 더 좋게 만들어서 노을이 이야기로 넷플릭스 진출이 꿈입니다. 강아지를 입양해야겠다는 생각만 정말 오래 했어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친구도 없어서 같이 있는 시간은 많겠지만 몇 개월이 아니라 15년 정도를 함께할 생각을 해야 했기에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고 보내본 사람으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제가 건강도 안 좋아졌었고 예전처럼 소중한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3년을 고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저의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 말고도 강아지를 보호해줄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7월 7일에 노을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됩니다. 노을이가 오고 저와 우리 가족은 아시죠? 강아지 오면 분위기부터 바뀌는 거. 노을이가 성격 자체가 너무 순하고 착해서 그냥 잔잔하게 저를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노을이 입양 목적이 팝업이었으면 작년 7월 7일부터 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쁘고 귀여울 때니까요. 하지만 약 5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다른 애견 컨텐츠와 유기견 문제들을 보며 노을이로 의미 있는 인스타를 해봐야겠다 생각했고 약 2일 정도 기획한 뒤 1월 31일 첫 업로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미디어 컨텐츠는 제한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당신들이 못생겼다고 버리는 유기견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생기겠지만 이름을 못생긴 노을이를 했어요. 실제로 좀 못생기기도 했고 다들 알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유기견이 버려지는 이유는 못생겨서이거든요. 막상 이 컨텐츠를 하니까 저도 만들면서 너무 행복하고 힐링되는 컨텐츠여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노을이가 사랑받고 유쾌하게 지내는 모습이 많은 분들께 알려지며 유명해졌어요. 유기견 봉사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은 만나면 하나같이 노을이 컨텐츠 덕분에 유기견 입양이 많이 늘었고 믹스견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다고 고마워하십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이거라고 느꼈어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 그건 돈으로도 못 사거든요. 컨텐츠 제작가인 제가 컨텐츠로 수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노을이를 사랑으로 입양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이번에 제가 이런 의심을 받는 이유가 예전에 안 좋은 유튜버들이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애초에 번식장과 유기견이 넘쳐나는 나라라는 건 평균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다라는 거겠죠. 강아지를 사랑으로 돌보고 끝까지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서 한국의 불법적이고 학대적인 펫샵을 없애고 유기견들이 줄어드는 우리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3일 밤을 새서 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함께 버려졌던 형제와 구조되어 보호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엔 저와 같은 강아지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들 사람이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거나 왈왈 짖어요. 함께할 사람을 기다리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서 함께할 사람이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영원히 잠드는 주사를 맞아야 한대요. 저는 그 주사를 맞기 싫어서 왈왈 짖었어요. 사람들은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강아지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대요.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가 싫어지거나 필요 없어지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 버린대요. 개들은 항상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아닌가 봐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거나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형님이 예쁜 부분은 누구나 다 쉽게 사랑한대요. 못난 부분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했어요. 제가 형님의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에 제가 못나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네, 아마 이쯤 되면 대부분 제 의도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팝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팝업은 큰 매출을 내려고 진행한다기보다 애초에 노을이를 통해 유기견 실태를 알리고자 계획한 부분이 커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나타난 강아지 유튜버가 비용이 엄청 드는 팝업을 해서 수입을 낼 수는 없거든요. 그냥 더현대에 등장한 노을이 광고인 거죠. 앞서 말했듯이 저는 단체들만, 특정 사람들만 유기견 보호와 더 나은 인식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인식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노을이 데리고 열심히 영상을 찍고 팝업을 통해 홍보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인 거죠. 물론 제가 저의 모든 시간과 돈을 써서 세상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퀄리티는 채널을 운영해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으로 노을이 간식도 사주고 제 신발도 이제 새로 사야 되거든요. 대신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할 때 유기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만큼 어느 단체에 보여주기식 기부를 하는 것보다 저번 책 수익금 전액을 유기견 세균 감염 문제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직접 움직이려고 해요. 사실 이번 유기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큰 프로젝트라 시간과 돈도 많이 들고 채널을 운영하고 노을이를 키우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엔 너무 벅차서 주위에 관련 사람들만 아시고 미리 발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노을이를 사랑하는지 이거는 개 키우는 사람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맨날 노을이 못생겼다고 놀리고 괴롭혀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에이 이뻐하면서 괜히 그러시네 라는 반응인 거죠. 한마디로 애초에 이 채널이 성장한 이유가 노을이가 진짜로 사랑받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노을이가 다쳤을 때 노을이 걱정보다는 가해자의 나락쇼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나 노을이가 유명해지고 다른 유기견 입양 관련 컨텐츠는 다 노을이 따라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이나
사실 제가 예전부터 유튜브를 해오면서 이미 다 경험을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실된 이야기로 설명을 해도 꼬아서 볼 사람들은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새로 저희를 알게 된 분들을 위한 Q&A 정도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을이와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더 유명해지고 더 멋있는 일 많이 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 맞다. 누군가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